오늘은 2019년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법문을 준비를 했는데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회리법부님 같은 지금 두 번째입니다. 예. 예, 잘났어요. 예.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총체적인 원리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제목은 단 하나의 범인이라는 제목이에요. 단 하나의 범인.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옆에 어떤 청년부부님이 요즘 너무 제목에 신경 쓰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요즘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고. 단 하나의 범인이 뭐냐면 나는 왜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고통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고통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범인으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간단한 해결책까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면은 세상이 아름답다 그러죠? 근데 세상이 진짜 아름다운가요? 아름다울 때는 아름답죠, 예. 그런데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원문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은 아름다운 곳인가요?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붓다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말했는데 견뎌야 할 일이 많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상식적인 세상이고 원하지 않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우리 왜 오늘도 추석 합동차례 할 때 축원할 때 보면은 거사바세계 이렇게 시작하죠. 예, 불교식 주소예요. 불교식 주소. 요즘은 주소가 이 대한민국도 안 하대요. 그냥 서울특별시 이렇게 뭐 시작하든지 서울특별시도 안 하대요. 그냥 서초구 이렇게 하든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효령로 521 이러면은 신주소가 나오면서 그냥 다 검색이 되대요. 그래서 야, 점점 주소가 간단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소가 간단해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감각이 비좁아지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주소는 거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줌인, 줌인, 줌인 해서 본인이 살아가는 이 일상의 세계까지 다가오는 것인데 굉장히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불교는 되게 큰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사바세계부터예요. 그리고 차사천하를 하고 그 다음에 남선부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동 대한민국 이렇게 하죠. 해동부터 하면 해동은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선부주 차사천하는 뭐냐면 이 불교 세계관에서 이 우주에는 인간 세상이 4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남쪽에 있는 섬에 해당하는 세상이 남선부주인데 우린 거기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사천하 중에 남선부주. 그럼 사바세계가 뭔가 그게 다름 아니라 사바세계는 고통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참아야 될 일이 가득한 세상이다. 인욕해야 될 일이 많은 세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욕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세상, 원하는 게 안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세상, 원하지 않는 건 피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세상,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책의 저자가 한 이야기예요. 누구도 과거는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한 말이죠.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로 들으면 전혀 마음에 이 움직임이 없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은 흔한 말이죠. 근데 이 저자는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특별하게 받아들였어요. 이유는 간단한데 본인의 삶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기 때문에. 일본 여자인데요. 이분은 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주 심한 이 집단 따돌림을 당했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분이요. 중학교 2학년 때 계획을 하나 세워가지고 실행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할복자살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할복자살을 계획을 해서 실행을 했대요. 그런데 안 죽었대요. 그래서 할복자살을 시도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세상이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웠는데 살았잖아요. 고마워요. 이제 좀 짜증이 나요. 좀 짜증이 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막 나가기 시작했대요. 이제 폭주족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16살 나이에 이 야쿠자 두목하고 결혼을 했대요. 야쿠자 두목하고. 그래서 한 6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한 6년 만에 이혼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술집에서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집 나왔죠. 나온 집에 아버지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우연히 만난 아버지 친구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바꿔먹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런 조건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가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만만치 않아요, 지금. 예. 성격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근데 성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힘은 있을 것 같아요. 성격이 만만치 않은 거 보니까 뭔가 마음 먹으면 할 거는 같아. 이제 학교에 다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 친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라는 조언을 당연히 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미 너무 인생이 망가졌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그때로 나를 되돌려주면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그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열심히 해서 29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대요. 29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이제 청소년들 전문 변호사가 돼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 자녀 하나 낳아가지고 산골에서 사는데 이 다운 증후군 아이가 있대요. 그래서 산골에서 이 남편과 같이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낸 책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요. 본인 자서전이죠. 이 사람의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 누구도 과거는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또 이 문장.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이 없으면, 그 배경에 그 사람의 삶이 없으면 흔한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말로 자신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요, 보면은. 제가 군에 있을 때, 왜 보면은 군대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요즘에 무슨 관심병사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제 그 관심병사 전담마크 하는 게 군종장교들이래요. 그래서 그 관심병사들 한 4박 5일 정도 모아놓고 캠프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 오는 애들이 보통 관심 필요한 병사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어제 군학근으로 자살하려고 하다가 온 애들, 어제 자살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잡혀온 애들,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회에서 친구가 자기 죽고 싶대요. 그러면 그런 말 딱 들었을 때 커피 한 잔 놓고 앞에 앉아 있는 친구가 그러든지, 아니면 술 한 잔 놓고 앞에 있는 친구가 그러든지, 그럼 해줄 말이 뭐가 있어요? 해줄 말이 뭐가 있어요? 무슨 말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자살 위험도는 자살에 대한 욕구, 자살에 대한 계획, 그리고 자살에 대한 시도. 자살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자살 위험도 하, 계획이 있으면 중, 시도 경험이 있으면 위험도 상이에요. 어제 벌써 7번째 자살 시도를 하고 온 친구. 이 친구 앞에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할 말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 군종장교들은 3년 근무하면 3년 내내, 5년 근무하면 5년 내내, 7년 근무하면 7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친구들을 계속 만나야 돼요. 해줄 얘기 없어요. 해줄 얘기 별 얘기 없어요. 그 친구들 상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말하기도 지칠 거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도 지칠 거라. 그리고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대략 비슷한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흔한 말이라고 생각되는 말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는 그 친구들한테 뭐 특별히 조언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저하고 인연이 잘 맞아서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위험을 벗어난 경우들이 몇 번 있는데, 그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서로 아무 대화나 해요. 처음에 무슨 게임 좋아하니? 운동 좋아해? 당군 치니? 야, 죽을 거면은 당구 치고 죽어야지. 죽고 싶으면 전화해라. 당구 치고 죽어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얘가 뭘 관심 있나? 죽고 싶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아무 얘기나 막 해요. 근데 그러다가 본인이 힘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야, 우리 그러면은 누가 더 심한지 배틀할까? 이래요. 보면은 어릴 때 이 친구들이 왜 힘들어 하냐면 대부분 부모님한테 학대를 당했대요. 아, 그래? 누가 더 심한지 나랑 한번 내기하자. 그래서 뭘 당했는지 서로 내기를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한테 법사님이 이기셨어요. 그래? 그러면은 죽지 말아도 아니고, 죽을 마음 들면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해라.
그러면은 당구 치고 다시 생각하자. 그래서 실제로 전화가 한 2번쯤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전역했죠. 그 친구들 데리고 뭐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사람의 삶이 본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말들이 자신의 마음을 울리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지금 뭐 제가 자살 예방 교육하는 게 아니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극단적인 이 예보다는 덜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고통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몸의 병일 수도 있고 기타 갖가지 작은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큰 고통까지 우리를 엄청 괴롭히는데 거기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단 하나의 범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범인을 찾으려면 일단은 고통과 통증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고통하고 통증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